안녕하세요. 옹이스입니다. 오늘은 추운 겨울이 지나면서 새학기 지나고 이제 4월이 되면서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원 내에서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바깥으로 현장 학습 또 실외 활동으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새학기에 선생님과 적응 훈련이 이제 끝나고 막 이제 지금 밖에 보면은 제가 출퇴근하면서 보면은 정말 푸릇푸릇한 새싹이 막 돋아나고 꽃몽울이 막 올라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진짜 봄이에요. 네. 이 봄에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 나가고 현장에 나아가면 정말 아이들과 함께 누리고 유익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은 자연 관찰, 현장 학습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교사는 아이들의 안전을 유의해서 아이들을 인솔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에 앞서서 교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아이들과 어떻게 교육을 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3월 동안은 거의 이제 원 안에만 거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특히 어린 연령일수록 선생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잘 따라서 오는지 선생님들이 복도를 다니면서 교실에서 또 강당으로 또 화장실을 갈 때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인솔해서 이제 움직이고 다니시잖아요. 뭐 요즘은 손소독도 하고 열 체크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점심 먹기 전에 또 화장실을 중간중간 이제 어떤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동할 때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인솔할 때 아이들이 잘 따라오는지 원 내에서는 옆반 교실을 가더라도 또 선생님이 강당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혼자 교실로 돌아와도 교실 원 안에서는 누구든지 보호자예요. 옆반 선생님도 뭐 보조원 선생님도 누구든지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찾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밖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의 눈 안에 들어오지 않고 아이가 다른 곳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찔한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사고거든요. 그래서 원 안에서 충분히 연습을 해보고 이제 원 안에서 다 됐다면 정말 현장 학습을 나가기 전에 원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괜찮고요. 또 이제 놀이터가 있다면 놀이터에 이동하고 갈 때도 멀리 가지 않더라도 잠깐 이렇게 선생님의 인솔하에 아이가 안전하게 잘 따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고 안전교육 시간에도 이러한 부분들과 이런 내용들로 아이들과 함께 안전교육을 해보고, 네, 아이들이 머릿속에 충분히, 새로운 곳에 갈 때, 밖에 나갈 때는 선생님을 잘 따라가야 된다. 엄마 아빠와 어디 이동할 때는 엄마 아빠를 잘 따라가고 손 붙잡고 간다는 걸 아이들이 알잖아요. 그런데 원에서는 선생님이 이 아이만 손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선생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저는 안전 문제인 것 같아요. 요거는 실제 에피소드인데 오래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몽이쌤이 결혼하기 전에 몽이쌤 남편이 저희 과천에 있는 어디 이제 큰 놀이공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한 2시 정도 됐다라고 해요. 1시 반에서 2시 뭐 그쯤 됐던 것 같은데 이제 볼일을 다 보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 공원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뭐 물레방아 같은 것도 있고 분수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연못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연못에 아이가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옆에 보니까 어른은 아무도 없고 보호자의 손에서 아이가 이탈되어 나와서 혼자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달려가가지고 이제 아이를 일단은 구했대요. 근데 보니까 이제 아이가 빠진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물에서 이제 바로 건져내서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이게 정신이 막 나간 것 같은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선생님 몇 분이 막 달려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보아하니 유치원인지 어린이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현장 학습 나왔는데 그 무리를 이탈해서 이제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요 연령대의 아이들은 지나가다가 저쪽에 뭐 풍선 하나가 이렇게 막 날아가요. 그러면 거기에 신경이 쓰이면 그걸 따라가요.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가면 그 나비를 따라서 이동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 나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잠깐 이동을 할 때는 밖에 나갔을 때는 인원수 체크하는 게 가장 큰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아주 멀리 먼 시간이 아니라 잠깐 잃어버린 거 바로 아이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아무튼 어떤 경로인지 뭐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날 이제 저녁 때 이제 데이트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듣는데도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아이를 찾았으니까 굉장히 고마운 마음, 안심하는 마음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들도 얼마나 긴장을 하고 당황을 하고 이제 상황이 그랬던지라 일단은 아이를 건져주고 어른이 옆에 하나 서 있으니까 되게 이분이 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제 고맙다는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맞추면서 그냥 연신 고개만 숙이면서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일단은 아이 잘 이제 하고 처리하고 이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기는 빠져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고 이탈되어서 물에 빠진 지 시간이 오래되거나 이러면은 정말 그렇게 바로 구출되지 않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우리 몽이쌤도 제가 5살 반을 맡았을 때였을 거예요. 여름에 보통 이제 워터파크로 이제 더운 여름과 시원한 물이 만나서 이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원내에서 원이 좀 크거나 이래가지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는 경우는 안 가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곳은 이제 수영장 여름에 이제 한두 번씩 갔다 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경기도 어디에 있는 그 어린이 테마파크를 이렇게 해놓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풀장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오기도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인솔해서 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이들 준비 운동을 시키고 풀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른 무릎에서 허벅지 그 사이쯤? 그래서 아직 물이 깊지는 않았어요. 근데 딱 들어간 순간 제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이 든 게 풀장이 꽤 넓었어요. 근데 우리 반 애들 제가 그때 3살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15명인데 그중에 이제 한 명이 열이 좀 있고 이래서 이제 그날 결석을 해서 14명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14명이 물속에서 팍 퍼지니까 제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얘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고 이 넓은 수영장을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작은 곳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꼭 이게 풀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 분수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터널같이 돼 있어가지고 물 막 뿌리지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있고 이래서 오는 길에 그걸 봤기 때문에 거기를 가야겠다 차라리.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막 불러 모았어요. 14명을 불러 모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불러 모아가지고 이동이 나왔어요. 다른 곳으로 일단 옮겨갔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이제 조금 더 작은 풀장에서 이렇게 물에서 타는 라이더 이런 것도 좀 타보고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안전을 유의하면서 잘 놀았어요. 놀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갔던 그 풀장에서 막 호각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팍 흩어지고 심지어 막 엥엥엥 사이렌이 울리면서 앰뷸런스까지 왔어요. 안전요원이 그 침대에다가 아이 하나를 건져서 이렇게 침상에다 해가지고 앰뷸런스 태우고 떠났어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던지. 제가 그때 저희 반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고 있을 때 거기 안전요원에게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모아놓은 아이들을 여기 잠깐만 있어라고 하는데 애들이 흩어지면 또 못 찾잖아요, 저는. 그래서 안전요원한테 여기 잠깐만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낯선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흩어지는 걸 좀 막아줬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안전요원이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저기 안전요원 사방에 다 있고 다 여기 물 얕아가지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저한테 약간 유난 떠는 교사다. 약간 그런 시선으로 저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듣고 그래? 그냥 있어 볼까? 라고 했더라면 그게 물에 빠졌던 아이가 우리 반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반 아이가 아니고 다른 원에서 온 아이가 빠져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교사가 우리 반 아이를 인솔해야 될 우리 아이들이 교사의 눈에 다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다 들어와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내 눈에 안 들어와 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들의 안전을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그때 막 일단 놀이를 다 멈추고 저희 이제 원장님과 그 옆반 선생님이랑 다 같이 해가지고 저희 숙소로 이제 막 올라가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다 씻기고 옷 다 갈아입히고 이제 이러면서 놀랬던 어떤 그런, 저는 지금도 그래서 어디를 가거나 이러면 습관적으로 아이들 술을 세요. 근데 이거는 교사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교사가 원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런 교사였는데, 밖에만 나가면 이렇게 아이들을 안전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그 견학 가는데 따라가서 그 반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견학이 다 이제 현장 학습이 다 끝나고 주차장이 이제 어린이집 차가 서 있고 이제 오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주차장까지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차장이라고 하는 곳은 주차지어서 멈춰 서 있는 차도 있지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도 있고 또 주차가 다 끝나고 주행하려고 나가는 차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사가, 그 교사도 5살 선생님이었거든요. 아이들이 보면은 선생님이 앞에 서 있고 뒤에 아이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한 명은 뒤에서, 어떤 선생님이 또 한 명, 저희는 이제 보조 선생님이 주로 따라가거나 아니면 보조 선생님도 여력이 없거나 이러면 두 반이 함께 해서 선생님 한 분, 선생님 또 뒤에 한 분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앞에 선두 그룹을 데리고 가고 있고 또 뒤에 후미 그룹을 보조 선생님이 데리고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간에 어설픈 한 4명 정도가 중간쯤 떨어졌는데 이 텀이 너무 큰 거예요. 선두 그룹과 후미 그룹 그 중간 텀이 너무 커가지고 아이들이 뚝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선두 그룹은 벌써 주차장을 들어갔어요.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 선생님의 보호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뛰어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딱 이렇게 잠깐 멈춰 해놓고 안전하게 이동을 해서 차에 태우고 원에 들어와서 선생님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런 상황이 있었다. 선생님의 행동은 굉장히 무책임했다. 빨리 가려고 하는 앞에 선두 그룹은 뒤에 있는 그룹을 보면서 시간을 맞춰서 와야 되거든요. 기다렸다가 멈춰 서면 되거든요. 안전한 곳에서 기다렸다가 뒤에 있는 친구들이 오면 합류해서 같이 또 다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런 책임감 없이 안전하지 않게 인솔을 해서 선생님하고는 일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 선생님이 이거 고치지 않으시면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으신 거다. 선생님이 이거 정말 신경 쓰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사로서 아이들을 인솔한다는 것은 안전하게,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인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인솔해서 현장 학습을 유익하게 다녀오려면 교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또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장 학습을 가기 전에 현장 학습을 가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사전 아이들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4월이니까 딸기밭 제일 많이 가잖아요. 우리가 딸기밭에 갈 거야. 딸기밭에 가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러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딸기는 식물일까? 과일일까? 무엇일까? 뭐 이러면서 아이들과 같이 한번 딸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딸기를 어떻게 해야 잘 딸 수 있는지, 딸기를 어떤 걸 따먹어야 되는지. 딸기밭에 가면 우리가 마트에서 파는 딸기는 다 빨간색 딸기밖에 없어요. 딸기밭에 가면 그런 딸기만 있는 건 아니죠. 아주 귀여운 새끼 딸기, 아기 딸기. 근데 그거 먹으면 맛이 없죠.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딸기를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너무 익어서 썩어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따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팀이 와서 또 딸기를 따먹을 수 있게 어떻게 예의 있게 공공 그 장소에서 어떻게 우리가 배려하고 그 활동을 마치고 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현장 학습을 갔어요. 뭐 손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맛있게 잘 따먹고 생각했던 거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딸기를 실컷 따 먹으면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왔으면 또 돌아와서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가서 해보니까 느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로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을
사전교육, 사후교육까지 같이 활동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현장학습을 가기 전에 그 딸기밭이 어떤 곳인지, 제가 예를 들면 딸기밭을 말씀을 드리면은 딸기밭이 어떤 곳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 곳인지, 그 딸기밭에는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야 돼요? 답사를 가셔야겠죠.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갈 수 없으면 대표로 원장님이든 원감님이든 주임교사든 누가 거길 갔다 와야겠죠. 그래서 가서 화장실은 어디쯤에 있고 손 씻는 곳은 어디쯤에 있고 손 씻는 곳은 근데 보니까 너무 높아가지고 아이 손 씻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물티슈를 넉넉히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거나 화장실은 이제 몇 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인근에 어떤 장소가 있으니까 같이 활동해서 이런 것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조금 위험해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같은 것들을 좀 서로 전달해서 공유해서 그 정보를 알면 좋겠죠. 그래서 사전 답사를 다 다녀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요즘은 딸기밭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그 서비스가 조금 적기는 한데 웬만한 현장 학습을 갈 때 보면 요즘은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거의 뭐 지도라든지 뭐 그런 코스 같은 게 거의 다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보 공유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담임선생님들이 직접 현장 답사를 못 갔다 오셨다 하더라도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그 지도라든지 화장실의 위치, 뭐 주차장의 위치,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의 면적이라든지 그 루트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아보시고 가시면 아이들을 인솔할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좀 점심을 거기서 먹고 오고 이러는 거는 되게 지양하는 편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생각을 또 해봐야 하니까 이제 거의 종식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점심을 먹는다면 또 돗자리도 필요하고 또 밥을 먹는 식당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식당을 이용해야 할지, 식당은 어떻게 가야 될지, 거기에 어른 식탁으로 되어 있는지, 아이들용으로 평상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가셔야겠죠. 그리고 개인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 건지, 원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가는지, 아니면 사 먹는 급식을 이용하는 건지, 이런 거 등등등 선생님들이 다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차를 이용해서 갈 때는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멀미를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앞자리 태워주셔야 되고, 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비닐봉투 같은 것도 좀 가지고 계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리고 낯선 환경, 또 이제 호기심 뭐 이런 거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수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아이들의 여버릇을 다 가져갈 필요는 없지만, 여버릇도 좀 가져가시는 거, 요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다 하고 나면 뒷정리도 잘 하셔야 되잖아요. 뒷정리를 위해서 큰 봉투 같은 걸 좀 가져가셔야 돼요. 분리수거를 거기서 하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원으로 가지고 와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지고 간 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와서 원에와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일이 준비할 게 참 많죠. 정말 준비할 게 많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앞에서 인솔하면 뒤에서 좀 봐주실 분, 보조 인솔자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반 맡은 아이들 중에 보면은 이제 인상이 좀 산만하고 좀 걱정이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또 그런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직스러운 아이들,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잘 따라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좀 리더십이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또래 학습자를 좀 이용해서 좀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아이와 걱정되는 아이를 좀 짝을 지어줘서 이 아이가 좀 이렇게 또래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학습을 왜 가요? 아이들에게 현장을 통해서 보다 좋은 교육 활동을, 그 여건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좋은 경험을 시켜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교육도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안전에 유의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부터 좀 자유롭게 많이 다닐 수 있는 현장 학습이 계속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